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172쪽 4절 내용입니다. 기본 설명은 다 드렸고요.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1-1번, 정의와 목적.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광시구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도시공계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계속 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용도구역 아니고요. 도시군관리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계속합니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 중에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2분의 1 이내에서 강화한다. 주상공, 건폐율 용적률 나중에 다 아시게 됩니다. 건폐율 797, 24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500, 1500, 400이니까 반절까지 낮춘다고 했으니까 250, 750, 20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173쪽이요. 그게 건폐율 용적률 둘 다 2분의 1까지 강화한다. X요. 용적률만 2분의 1까지 강화합니다. 1-10번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 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느 정도 모자라길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거냐고요. 가번 해당 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차가 튀투빵빵 막힌다고요. 나번 해당 지역 도로율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어느 지역이 있으면 전체 땅의 중에서 도로가 차지해야 될 비율, 도로를 만들어야 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는데 그것의 2분의 1 이상 미달한다. 답은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수도물이 쫄쫄쫄 나오겠다는 거죠.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라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수는 엄청나게 생기는데 하수 파이프는 조만하다고요. 마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콩나물 교실이 예상된다고요. 아무튼 다 몇 년요? 2년. 몇 %요? 2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작은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요.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한 사항들을 심의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저기요 2년에 20% 빼고는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죠. 요것도 번잡한 거 지워도 되겠고요.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만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174쪽에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2-1번 정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여기는 설치 가능이니까 중복될 수가 없죠.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들에게 여기 건축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 뭐로 가고요? 돈 내라. 설치 비용을 걷는 겁니다. 근데 위 학교에 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지. 거기에 요즘 무슨 대학교를 넣을 게 얼마나 있겠냐고요. 대학교는 요즘 남아돌아서 문제인 거죠. 다음에요. 2-10번 지정 대상.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번 이 법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규제가 풀린다고요. 개발로 바뀌는 땅이죠. 그러니까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역시 개발로 풀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3번 3-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개발 몰리는 곳이죠. 3-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의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3-1, 3-2의 이 뜻이요. 3-1은 1.2배 이상이고 3-2는 플러스 2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1번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2번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3-1번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3-2번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몇 %요? 20%가 써져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보시죠. 개발행위 허가 건수요. 1.2배니까 그러니까 1000건이었는데 A시 어느 구역 A시 중에서 어느 구역에서요. 1000건이었는데 1190건이면 지정할 수가 없죠. 1200건이면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100건이었는데 119건은 지정할 수가 없고요. 121건이면 지정하는 거죠. 3-2요. 1.2배가 아니라 플러스 20%라고요. 그러니까 그 B시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요즘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없지만 20%도 지정할 수 없다고요. 25%도 지정할 수 없다고요. 플러스가 20%니까 10%에 플러스 20% 인구 증가율이 30%거나 31%인 곳에 지정할 수 있죠. 25%인 곳에 지정할 수 없다고요. 플러스 20%. 어느 시가 있으면 그중에 어느 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인구 유입이 엄청 많다고요. 그런 곳에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2-3번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 기준.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기준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할 것. 어디 축구장 하나 10,000 제곱미터에다가 도로 확장해봤자 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만 더 복잡해집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요. 덩어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2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작은 1번에 1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만. 그러니까 골목길 하나 지나서 여기서 15만. 골목길 하나 지나서 여기다 13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만큼을 해서 한 덩어리 50만 하나로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작은 3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2-4번 절차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죠.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는 겁니다. 여기도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돈 내라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 거치는 겁니다. 여기도 작게 지어라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제도가 오래돼서 주민의견 청취가 안 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의견 청취를 넣어서 X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여기 주민의견 청취 빠지면 틀린 거죠. 2-4번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2-5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으면 그로부터 1년 안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세우라고요. 일단 구역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났으면 이제 돈 걷기 시작할 거니까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1년 안에 세워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후 그 다음에 1년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1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2번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단계별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부터 할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동그라미 3번 위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괄호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기건 플러스 알파.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어느 땅바닥이 있어요. 어느 땅바닥이 있고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냈다고요. 근데 도면에는 뭐가 포함돼요? 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 땅바닥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구가 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계획인데 이미 여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돼서 발표가 됐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만 따로 띄어서 또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나왔으면 기반시설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기건 플러스 알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 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내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밤 12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3번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들한테 돈을 걷는 거죠. 어떻게 얼마를 거둘 거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계산식은 여기 책에 그 법과 시행령이 써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A4용지 25쪽 분량의 그러니까 비용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복잡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조문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또 아니면 아주 그 복잡한 어떤 표현들로만 툭툭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죠. 176쪽에 굵은 3번 3-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건축법에 따른 28가지 용도 모두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그러니까 국가 지방이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청은 국가 지방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중축 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죠. 그 아래 박스는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 근데 첫째 줄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있는 괄호를 포함해서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동그라미 3번 아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때 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이 경우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로 한다. 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죠. 공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업 시행자를 포함한 공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원칙. 민간들에게는 20% 범위에서만 부과한다. 그러면 그 아래 박스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 정리 하나의 대지에 200제곱미터까지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인정해서 신축 증축 완료 후 연면적에서 종전 연면적은 제외한다. 기존에 있던 건 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건축주의 비용 부담이 작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경우가 있는데 생략하죠. 여기쯤엔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과 괄호 넘어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 계산식까지를 다 외울 건 아닙니다. 취지만 이해하시자고요.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도로 만든다. 아스팔트 값 들죠. 그 다음에 용지 비용, 땅값 들죠. 면적이 크면 많이 내야죠. 연면적. 그 다음에 얼마씩 부담하게 할 거냐. 부담률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용지 비용 중에 다음 쪽 와서요. 178쪽에 용지 비용 중에
지역별 용지 환산 개수 곱하기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곱하기 개별 공시가 평균, 제곱미터당 가격 등이 있습니다. 그 식을 다 외우자는 건 아니고 셋째 줄에 있는 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로 2번이 나왔습니다.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건축물 28가지 용도별로 크게는 위락시설 2.1, 작게 창구시설 0.5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에서 보시면 28가지 용도를 기반시설 유발개수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락시설이 가장 크게 2.1, 그 다음에 저 아래 18번 창고가 0.5, 공장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2.5부터 0.3 가장 더 크기도 하고 가장 작기도 하지만 워낙 복잡하니까 빼고 보면은 위락시설 2.1, 창고시설 0.5 거기까지만 잡아두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누가 건축을 합니다. A, B, C가 건축을 한다고요. A가 2000제곱미터가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을 짓습니다. B가 1000제곱미터가 위락시설을 짓습니다. C가 1000제곱미터 창고를 짓습니다. 똑같이 건물 지니까 200제곱미터 쪼가니까 똑같이 돈 내라.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1000제곱미터가 똑같은 돈 내라. 아니죠. 똑같은 위락시설이니까 똑같이 돈 내라. 아니겠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가 2.1, 0.5였죠. 1000제곱미터 위락시설에서 돈을 내는 게 만약에 210만 원이라면 210이라면 여기는 2곱빼기니까 사람이 2곱빼기 더 많이 오죠. 420을 내야 된다고요. 1000이어서 210이요? 아니죠. 위락시설은 사람이 바글바글, 창고시설은 사람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좀 적게 되겠죠. 쥐들 보고 나와서 여기 기반시설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라, 놀다 가라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는 50을 내면 됩니다. 2.1, 0.5 그것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반시설을 만들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냐, 얼마나 사람이 꼬이게 했냐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입니다. 3-10번 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이제 읽는 거 생략하고요. 설명으로만 드리죠. 동그라미 1번까지만 보고요. 동그라미 1번 단 특광시군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유량 등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개별 신축 증축 행위마다 개별 건축주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기반시설 부담 계획에 따른다. 원칙대로 가면 A 너 얼마 든다고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얼마 너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4개 블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뭐 들어오는 용도나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에 따라서 1블록 총 얼마, 2블록 총 얼마, 3블록 총 얼마, 4블록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정할 수도 있다. 꼭 뭐 4개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뭐 2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번 감면 생략하고요. 3-4번 납부 의무자와 부가 납부. 동그라미 1번 다음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누가 돈을 낼 거냐고요. 누가 돈을 낼 거냐고요. 분양 임대로 떼돈 벌어 나가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실제로 건축을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1번 건축행위를 하는 자, 2번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공사, 도급, 하도급 계약이요. 누구 돈 받고 콘크리트 대신 비벼서 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분양 임대 수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을 시킨 사람이 분양 임대 수익을 먹을 거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죠. 3번 타인 토지 소유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자, 분양 임대 한 사람, 수익 먹는 사람이요. 4번 건축행위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 2, 3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관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짓는다고요? 너 그거 짓는다고? 그러니까 너 그거 짓는다고 허가 받은 거 있지?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얼마? 확정 부과하는데 2달이요. 계산하는데 2달. 뭐 중간에 그러니까 미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해봐 하는 절차 있지만 그건 초점이 아니고요. 확정 부과까지 2달. 니은번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는 얘기는 설치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돼서 사용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고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 수익, 분양 임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끝에 마지막 사용 수익, 분양 임대에서 떼돈을 벌고 싶으면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돈부터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건물고 떼돈을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 4, 5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돈 내라. 나는 현찰 없는지? 그러면 그 땅으로라도 내놓으라고요. 그런 얘기죠. 다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7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땅 하나 이렇게 주면서요. 이거 갖고 와서 팔고 남은 거 갖고 와. 무슨 관청에서 무슨 일 대신 처리해주는 대행 업체예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던져놓고 나머지 갖고 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4천만 원 쪼개서 하든 아니면 4천만 원짜리 땅 따로 내놓든 4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1천만 원을 얹어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180쪽에 3-5번이 있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와 사용 특별회계.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관청의 통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잠깐 짚도록 하죠. 관청에서 그게 서울시가 됐든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됐든 가평군이 됐든 관청에서 돈을 쓰는데 통장 하나 갖고 돈을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통장은 세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통장은 다 세 박스 안에 배분되는 겁니다. 무슨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금, 무슨 특별회계니까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진 그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돈이 들어오고 그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돈 나가야 될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일반 회계는 그게 아니라 그냥 1년 단위로 배정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남은 거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새롭게 1년 배정되면 그걸 갖고 또 1년 쓰고 하는 게 일반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로 요거저기 나눠서 쓰는 거죠. 어떻게 배분되나 따라 달라 있는 거고 이거는 정해진 대로만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기금 중에 국민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나중 노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탱크 사는 데 쓰고 부리도끼 쓰는 데 쓰고 도로 만드는 데 쓰고 그래서 나중에 돈 없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그런 기금 목적으로만 돈을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는 먼저 이제 돈이 배분되고요. 끝나고 나면 남은 거 그냥 다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에 그대로 내려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뭐예요? 보도블록 갈죠. 가을만 되면 보도블록 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냐면 어느 시에서 뭔가를 잘 했다고요. 그래서 도로와 관련해서 5억을 받은 게 있는데 아껴서 써서 2억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3억이 남은 게 있다고 치죠. 특히 인도요. 보도블록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 보면 이제 바탕 흙이 있죠. 밑에 흙이 있고 그럼 모래 트럭 에서 삽으로 퍼면요. 딱 아저씨들 요것보다 조금 더 그 베니다판 판때기 들잖아요. 그걸로 모래를 삭삭 합니다. 반듯하게 하고요. 거기다 보도블록을 탁탁 올려놓죠. 그날 저녁 비 오면 다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그 미운 짓들도 많이 하잖아요. 미운 짓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때 그 나쁜 짓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한테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인류 전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거 그 한 줄을 쓰라는데
그걸 안 하고 저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하는 그 나쁜 짓을 보면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과 이제 너무 대비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잘하는 건 또 잘하고 있고요. 얄미울 정도로요. 똑같은 인도 두께가 한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뭐예요? 모래 깔고 그러니까 보도블럭 한 장 얹어지죠. 이 두께입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인도는 바탕이 한 이 정도 돼요. 여기에 12개 층이 깔려 있어요. 쇠로 된 철망. 그 다음에 또 뭐 깔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그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된 철망 하고요. 거의 뭐 나이롱 그 스타킹과 같은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망 등으로 해서 여기에 12개 층이 깔려 있어요. 어지간한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억만 쓰고 3억을 아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년에 3억 써요? 뭐 안 되죠. 그냥 연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5억 신청하면 5억이 나올까요? 거기는 2억 갖고 잘 하되 2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애껴서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부 못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이거 올라가는 거 아깝고 내년에 또 5억 받으려니까 뭐 한다고요? 보도블럭 까는 거죠. 동네 벽돌 공장 아시지만 경사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 기금과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기금과 특별회계가 구분되는 거는 또 이제 여기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그쪽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4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뭐 여기 전로는 4절입니다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내용,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 자체로 이제 또 하나의 별도의 내용으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토지거래 허가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